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나경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9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름값은 물론이고 농산물과 공산품 그리고 서비스 가격까지 거의 월급 빼고 오르지 않은 게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현재 물가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 살림살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름 넣기도 장보기도 겁난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꼭 필요한 먹거리, 기름값 이런 게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먼저 하나씩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기름값은 4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23% 급등했습니다. 1리터에 평균 1,500원 중반대인 휘발유 가격은요, 운전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인데요. 기름 넣을 때 50원, 100원 이렇게 차이 난다고 해도 가득 넣으면 가격이 껑충 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때 마이너스 기록했던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기름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전체 물가를 더 끌어올렸는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서 두 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름폭으로만 보면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팟테크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이 농산물 가격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가격이 좀처럼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선 사과나 대파 등 과일과 채소를 살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농축산물의 경우는 봄배추, 봄대파 등 봄작형 채소류 출하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역시 1년 전과 비교하면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파 가격은 1년 전보다 130%, 달걀은 45% 넘게 올라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1년 전 마이너스로 주저앉았던 물가와 비교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온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물가 상승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정부는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안정될 것이란 이런 예상을 내놨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는 3분기에 계란 공급량이 회복되고 4분기 쌀, 사과, 배 이런 과일이 수확기 도래 등을 이유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NS를 통해서 5월 물가 동향을 꼼꼼히 살펴보면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주요 기간 모두 연간 상승률이 2%를 넘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최근 경기 회복, 또 백신 접종으로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보복 소비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 이런 소비 회복 심리가 아직 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도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인플레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이 최근 두 달 연속 늘어나면서 소매 판매액 지수가 2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면세점과 백화점에서의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특히 상품별로는 옷과 신발이 1년 전보다 20% 넘게 더 팔렸고요. 화장품 판매액도 10% 넘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해외여행 못 간 대신 안 쓴 돈으로 샀던 승용차, 가전제품 같은 물건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소비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네, 소비가 살아나면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네, 얼마 전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세계 평균 접종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지갑 여는 속도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써 일부 항공사는 사이판, 괌 이런 노선을 되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행까지 재개되면 사실상 모든 분야의 소비가 살아나는 셈인데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물가 상승 현상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4%를 넘어선 미국을 비롯해서요. 유럽 국가 대부분 2% 이상 상승했는데요. 백신 접종 확대로 경기가 풀리면서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올해 중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 외국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한국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네,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 대출 이자를 내기도 버거워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데요. 일자리는 안 늘고 월급도 그대로인데 물가만 뛰면은 저소득층 지갑이 더 먼저 얇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요. 물가가 오르면 가장 고통받는 건 아무래도 벌이가 적은 사람들입니다. 지난해 체감 물가 상승률이 저소득층은 1%가 넘고 고소득층은 0.5%가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가계부채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더 커지는 만큼 서민들의 한숨을 덜 당국의 현명한 물가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한 컷 이슈, 금리 인상과 관련된 꿀팁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먼저 금리나 요구권입니다. 대출을 받은 뒤에 내 신용사항에 변동이 생겼다. 그래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있다면 금리나 요구권 사용을 제가 권합니다. 승진하거나 연봉이 올라간 직장인, 장사가 잘 돼서 영업이익이 늘어난 자영업자들은 돈 갚을 여건이 좋아졌을 경우 가능한데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허용 요건은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서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 등 갈아타는 비용을 꼼꼼히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금리나 요구권, 은행마다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형 은행들이 금리나 요구권을 받아들인 비율을 보니까 40%대에서 90%대까지 천차만별이었는데요. 허용 요건이 은행마다 달라서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리나 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금리나 요구권의 안내 그리고 설명을 개선하고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청 요건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또 갚아야 할 빚 이자는 늘어나고 가계부의 주름살은 언제쯤 펴질까요? 오늘도 나경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